제가 하는 이 발언들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강하게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장 독서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시즌이니만큼 좀 지금 이 상황에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행복의 사회학. 사회학인데 행복에 관한 사회학을 다룬 책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귀엽게 동그란 글씨로 이렇게 써있죠.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저는 군포시에 살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빌려서 지금 읽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판적 상상력으로 다시 그리는 행복의 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을 바꾸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상 속 수많은 상처들이 자신을 불행하게 하기에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꿈으로써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에게 책임이 가해졌던 행복에 대한 어떤 방법을 사회적인 수단으로서 완성해 가보자 라는 그런 건설적인 내용의 책이에요. 왜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게 됐고 또 읽게 됐냐면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싶은데 우선 제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그리는 행복한 사회에 대한 그림은 어떤 걸까? 어떤 사회에 대한 그 바람을 가지고 어떤 청사진을 가진 인물을 뽑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기준을 생각했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행복한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 책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도서관에 갔다가 이런 책을 고맙게도 만나게 됐고, 이 책은 사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복한 사회가 제목이지만 행복한 이야기들이 가득하진 않아요. 오히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현실의 단면을 있는 그대로 파헤쳐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담담하게 이 책에 대해서 한 장 정도 같이 읽어보고 또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선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각자가 뭔가 소신껏 결정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좀 사회에 대한 견제적인 건강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책을 같이 읽었으면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우선 머릿말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회학은 한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분석하고 보여주려는 학문이다. 행복의 사회학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 현실의 다양한 특성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통계와 지표들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회학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의무 교육으로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지만 그 사회 시간에 우리가 어떤 소신을 갖고 정치를 견제해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현안을 만들어가고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회학에 대해서 좀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사회를 읽을 수 있는데 지표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학은 또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규정해왔던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돕는다.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삶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나아가 자신을 규정하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스스로를 바꿔가면 물론 또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를 올바르게 바꾸겠다 또는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라고 결심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나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내가 나에 대한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사회까지도 바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학을 좀 공부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이게 오해를 하는 게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은 나 자신이 잘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개인이 어떻게 내가 삶을 이끌어 나가고 뭐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에너지 또 어떤 건강한 그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그거를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하더라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게 장치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양극화 또 이제 사람과 사람이 똑같은 노력을 해도 대우가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고 차별이나 어떤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나아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을러서 개인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상황에 살고 또 이 사람은 너무나 부지런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렇지만은 다 않더라는 거죠.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훑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되게 사실 씁쓸한데 굉장히 솔직하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말머리에서는 이렇게 책을 펴내며 라는 부분에서 4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주저없이 행복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행복한 삶을 원하는 만큼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네. 행복한 삶을 우리가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각자의 직업과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행복의 사회학은 사실 행복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람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현실을 분석하고 성찰함으로써 행복한 삶,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제목은 역설적이다. 우리가 잊고 지내고 있던 현실들, 우리를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또 외롭게 하는 현실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공감하면서 행복한 사회를 향한 비판적인 지적, 정신적 에너지를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행복은 사람들이 현실의 불행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이를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또 서로 배려하면서 협력하고 연대할 때 비로소 우리 가까이로 다가온다. 사회가 행복할 때 개인들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사회가 행복할 때 개인들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참 그런 게 어려서부터 되게 억울했어요. 누군가는 16시간을 일하고 20시간을 일을 해도 밥 한 끼 제대로 맛있게 먹는 것도 아까워해야 되는 임금을 받고 누군가는 2시간, 3시간도 온전히 일하지 않는데 그 일의 노동의 강도도 육체적인 막 어려움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불로소득으로 어떤 투자금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인해서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또 누리고 싶은 거를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누리는 돈으로 또 사람을 저임금 노동자를 써서 자신은 또 그거에 대한 고수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들. 저는 그게 계속 되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특히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비판적으로 사회를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냥 나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회의 불평등한 그런 시스템, 행복하지 않은 사회적인 구조에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억눌려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슬픈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내 자신이 좀 더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라는 실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가져온 챕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챕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급 투표라는 파트예요. 거기서도 부자들이 단결하고 있다. 보시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 부유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공보험 형태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서민들에게 퍼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금을 더 거두려 하는 정당을 싫어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쌓은 부가 정부의 정책이나 노동자들, 소비자들 등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사회로부터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데 인색하다. 그러니 공공성이나 복지를 강화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하고 시장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부유층의 계급의식이며 이로부터 계급투표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서민층의 계급의식은 부유층만큼 분명하지 않다. 세금 인상과 보편적 복지 제도의 강화가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별로 내지 않는 노동자 서민들도 세금을 무조건 적게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유층의 소득에서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사회 전체적인 복지 혜택을 늘리려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간층은 경제 성장을 통한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시장 경쟁, 시장 자유의 논리와 개인주의적 성공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불확실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도 공공성과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에 선뜻 동조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기존의 국가가, 특히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을 겪었던 60년대부터 8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 폭풍 성장기를 맞이했을 때 그 산업화의 시기에 국가의 지원으로 인해서 수많은 혜택을 누렸던 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그것을 환원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위해서 엄청난 단결력으로 계급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층 그리고 또 서민층의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투표에 동조를 하거나 또는 그 중간층과 서민층이 보호를 받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적인 제도의 변화에 물결에 선뜻 동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증세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단결하고 있는데 조금 힘이 좀 부족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들 또는 서민들은 단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계속 선거가 반복되고 권력은 계속 그 힘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한 표를 내딛어서 변화를 만들어 가도 그 시간이 더딜 텐데 우리는 선뜻 힘을 모아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근데 나도 그런 회피했던, 모르는 척 나 혼자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투표하면 일단 그냥 머리만 복잡하고 정치라는 그 판이 그냥 혐오감이 들고 질색팔색하게 되거나 또는 그냥 정당의 이미지나 어느 정도 그냥 여론에 움직이는 그 이미지 투표에 흔들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계급 투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해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하는 이 발언들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강하게 생각을 해요. 네. 어디까지나 이 작가님의 생각이지만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걸까? 또는 왜 부자들을 위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걸까? 계급 투표의 성향은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하층 계급보다는 자본가 계급을 비롯한 상층 계급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보이시죠? 우리는 자꾸 힘을 가진 자들을 위한 힘을 굳히는 거, 그것에 더 에너지를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을 언제든 공유할 수 있거든요. 좋은 이야기들을 언제든 퍼뜨릴 수 있거든요. 이전에 SNS가 없고 이런 영상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올바른 뜻을 펼치기 위한 바른 운동을 하던 정말 멋진 어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또 멋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또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에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별거 아닌 나 같은 하찮은 존재가 이 변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의구심이 들어요. 나까짓 게 뭐라고, 내가 이거를 만든다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항상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작은 말 한마디라도, 작은 공부라도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움직임이 퍼지면 퍼질수록,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우리에게도 유리한 변화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중원부원 제가 너무 마음에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약간 말이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저는 되게 간절해요. 여러분과 또 이 더 나은 산 연구소를 통해서 읽어주시는, 또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의 이 편을 마칩니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학으로, 또 작은 실천으로, 건강한 비판의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부터, 저부터, 그리고 이 사회를 함께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